저는 이름은 강희주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제가 태어나고 줄곧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장은 한평영화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사장님은 이번에 카페 소감과 나주미술관 운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미술을 전공했어요. 줄곧 이 자리는 제 작업실로 사용한 공간인데, 제 작업실을 지역민들이 와서 그림을 관람하고 문화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번에 소감과 나주미술관을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숲을송사, 숲을림사, 소나무가 우거진 공간에 의해서 마을 이름이 송림입니다. 과거에는 숲이 이렇게 전체가 마을을 둘러싸서 우거진 공간이었는데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나무들이 거의 훼손되고, 지금 남아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저쪽 저희 뒤에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소나무들이 이쪽에 군락을 이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의 모습은 전형적인 시골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나무를 떼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전형적인 시골적인 공간이었는데, 제 태어난 곳이 바로 이 매장 바로 뒤쪽이 제 태어난 집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제가 어릴 때부터 생활하고 뛰어놀고 했던, 어릴 때부터 추억이 깃든 공간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이곳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 도시에서 거주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곳에 들어와서 줄곧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곳이 40년 전에 직접 제작하신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시골에서 누에라든가 집을 제작하는 그런 공간 창고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다가 사장님께서 커피숍과 미술관 쪽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 해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작년부터 2년 동안 이렇게 이제 공간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10월 9일 날 정식 개관식과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터는 텃밭이었습니다. 구릉지가 텃밭이었는데 저걸 이제 제가 1층은 청토방으로 아이들 공부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2층 올려서 2층에 이제 매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쪽은 감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유시수를 많이 심어 놓으셨는데요. 감나무가 있고 뒤에 이제 텃밭이 있고 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이제 개간해서 잔디밭으로 활용은 되고, 주차장 뒤쪽은 좀 성토를 해서 지대를 높여서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대를 좀 높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 과거의 건축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 신축한 거는 또 현대적인 감각이 깃들게 건축을 했고, 천장 같은 부분도 석회를 칠하려고 했는데 과거에 아버님께서 이제 이 논흙에 집을 엮어서 이렇게 한 공법 그대로 살리는 게 좀 더 정겹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들은 그대로 살렸고, 전체적인 조경 부분들 이 부분도 자연적인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카페 소관 같은 부분들은 좀 더 현대적으로, 과거에 이 건물이 있다면 저 부분은 좀 더 현대적으로 살리려고 노력했고요. 주변에 이제 감나무와 대나무가 있습니다. 감나무를 최대한 컨셉으로 살리려고 해서 그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 경관을 살리려고 했고요. 또 소나무도 마찬가지. 저희 카페가 소감인데 소나무와 감나무에서 소감입니다. 첫 글자를 따서. 그래서 소나무와 감나무를 주축을 해서 또 주변에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밭도 어떻게 보면 바람이 불 때 대나무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최대한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려고 최대한 목표를 두었습니다. 1000여 평 정도 됩니다. 1000평이 조금 못했다 할까요? 1000평 정도. 기간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계기는 작년 3월 달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이 있다 보니까 관여를 못하고 업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가 직접 지시는 하고 공사는 이게 진행하는 쪽으로, 이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를 하고 꼼꼼하게 일을 챙겨야 되는데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고, 제가 처음 건축을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시 하게 된다면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비용에 있어서 토목 부분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70~80% 정도? 이런 돌을 쌓고 계단을 쌓고 이런 옹벽산 토목, 또 위에 성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70% 정도 비용이 들었고요. 이쪽 미술관은 이제 리모델링을 했었고, 카페는 이제 신축을 했는데 한 7대3 정도, 건축비가 3이면 토목 공사가 7% 정도 그렇게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들은 건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계획했던 보다 2배 정도는 더 비용이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비용이 한 4억 정도? 4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토목공사, 네. 신축. 네. 또 설계비, 허가비, 모든 설계비가 허가비 들어가야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공사를 진행할 때는 우선 계획 설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설계와 기초, 기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담을 쌓더라도 기초가 중요하단 말이 있는데 정말 그걸 느꼈어요. 옹벽 쌓는 부분도 기초가 부실해서 한번 무너지고 다시 쌓은 경우도 있었고, 또 이런 창호라든가 어떤 부분들이 빨리 시작 진행하는 것보다 건축은 설계, 기본적인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공사에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설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업체 선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업체 선정에 있어서 이제 그 분야의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창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면 그 창호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공사를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영으로 하다 보면 이제 그 전문가가 필요하는데 어떤 한 업체를 선정해서, 건축 업체를 선정해서 그곳에 전체를 맡기게 되면 좀 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걸 요구하면 좀 더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업체의 진행 아니로 제가 하나하나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문가라면, 건축에 이제 어떤 지식이 해박하다면 제가 직영을 해서 직접 하는 방법을 선호하는데요. 아직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고 처음이시다면 건축회사에 의뢰해서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제가 경험상 더 그게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이렇게 하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뜯어내고 다시 공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이신 분들은 건축에 의뢰해서 전문적으로 설계를 맡겨서 의뢰하시는 게 제 경험상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이 지식이라는 게,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은 직영을 해서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 골목도 꼬불꼬불하고 차량도 좀 들어오기 힘들고 주차장 문제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굳이 이쪽에까지 찾아올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이제 이런 정적인 부분들, 시골의 정적인 부분들, 또 보면 도시적인 생활하다가 이렇게 시골에서 정취를 느끼고 또 문화적 혜택을 느끼고 또 이제 가볍게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가오픈 때부터 지금 손님이 꾸준히 찾아오시고 또 오신 분들이 또 이제 다시 손님을, 지인분들 모시고 오시고 이런 상황이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좀 그 정도 운영이 되고, 평일에도 꾸준히 점심시간에나 이런 부분들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고 갔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왜 좋으셨어요? 아이고, 속에 묵은 채증 다 빼고 갑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꾸준히 찾아오고 이용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와서 보시고 위의 부분들을 보고 좀 놀래서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조상님들께 해오고 그런 것들이 때가 묻혀 나와서 이런 느낌이 난 것 같아요. 현대적으로 하다 보면 좀 이런 느낌이 안 나는데, 앞으로 시골집을 개조하신다거나 또 이제 어떤 신축 부분이 있다거나 이러신 분들한테 조언해 주면 최대한 기본의 틀은 살리시고 고칠 부분 고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보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계속 진행하다 보고 금액도 많이 발생할 건데, 그는 이제 하다 중단되겠지.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나중에 그 얘기가 들어 끝까지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이뤄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람이죠. 제가 이제 어려움이 중간에 많이 있었는데 보람이고, 저만의 공간보다는 마을 지역사회 지역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함께하고 또 여기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거주하면서 삶의 터전으로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뿌듯하고, 또 앞으로 더 이제 공간을 잘 조성해서 지역사회에서 좋은 장소로 되도록. 우리 사장님도 음료도 직접 선수 제작하고 음식도 직접 제작해서 정말 먹거리의 정직함으로써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음식처럼 오시는 손님한테 음식을 제공하고, 이런 공간이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실내에는 안 되지만 야외에서는 애완견도 같이 와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거든요. 주말 같은 경우에 애완견을 가지고 오는 고객도 많이 있어요. 편안하게 휴식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힐링을 하고 또 삶의 충전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 되신다면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